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82번 사설 칼럼 떳떳한 땅 투기의 뿌리입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떳떳한은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반어적이라는 것은 표현과 상황이 반대인 것이죠. 떳떳한이 아니고 뭔가 부끄러운 어쩌면 뻔뻔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그런 땅 투기,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투기라고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뿌리라는 말은 그 근원입니다. 이러한 반어적인 제목의 의미의 뻔뻔한 땅 투기의 뿌리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 우리 사회에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파트 집값 이런 것들, 땅값 이런 것들입니다.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한, 어느 문제에 대한 하종강 교수님의 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돈을 버는 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만이 성공의 전부라 여기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때론 불법 혹은 탈법을 저지르면서 무작정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해왔는데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면 알다시피 LH 사건도 터졌습니다. LH 사건은 이 토지주택공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땅을 개발하거나 그런 거 하는 공적인 기구예요. 여기에서 직원들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땅을 사두어서 돈을 너무 많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건 미리 땅을 살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는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발본, 색원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인상 깊은 구절은 이런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니까 수업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 학생들이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이 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를 갖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제 그 의도는, 진정한 성공은 이런 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흠결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 뭔가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흠결이라고 하고요. 불거워지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다.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다. 그렇게 씁니다. 내용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계층에 대한 사람 생각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한동안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부채 없는 아파트, 빚이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 중형차죠. 대형차는 아니고 이상 소유해야 중간층이다. 즉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영국은 페어플레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편법 안 쓰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내 말대로만 해야 돼. 이런 게 독선적인 것이죠. 불법 불이에 대처할 것 등이 제시됐고, 멋있네요. 프랑스에서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스포츠와 악기가 있으면 좋겠다. 또 공적인 분노가 공분입니다. 참여할 것 등을 기준 삼았고, 흔히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등
중간계층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비교되는 내용이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를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라는 단어와 영어권의 미들 클래스, 불어권의 뿌띠 부르주아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 때문에 그 결과라고 분석의 시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말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다른 나라와 달리 돈만 가지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중간계층에 대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어권의 미들 클래스는 꼭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이 단어에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는데, 우리 한국은 중산층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어서 돈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한국 사람들도 돈만 가지고 아니고서는 이 정도는 돼야 이 페어플레이를 할 것, 독선적이라든가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중산층이라는 것으로만 한정하면 돈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딱히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실제로 대학 수업 시간에 각각 다른 반 학생들에게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중간계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었을 때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산층이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만이 아니라 중간계층이라고 했었어도 이 결과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는 어떤 경제적 기준으로 어떤 계층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도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수업 시간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사용한다. 오랜 기간 초인적 노력을 통해 크게 성공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는 루저처럼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으로 설명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대목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성공, 높은 지위를 갖거나 돈을 많이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이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성공을 뜻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물신만능주의, 돈 없으면 죽어, 이런 의미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냐 성실한 직장인 중에도 개인적인 성공 외에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외에 사회 구조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사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쌓은 결과로 안정적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높은 연봉을 받는 삶에 특별한 흠결,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없죠.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 자신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젊었을 때 노력하지 않은 형벌을 받는 것처럼 당연시 하는 생각은 어리석다.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이고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인 거지. 그러한 젊은이들이야말로 일찍이 사르트르가 지적한 대로 철저히 지배계급에 의해 선발되고 교육된 그들을 위해 복무하면서 자신의 입속도 챙기는 한낱 지식 전문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혹은 공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시각인데,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은 회사에 반항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그 대표적 예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직장인들이다. 비판 대상입니다. 비판 대상이고요. 어릴 적 연립주택형 적산가옥에 살았다. 적산가옥이라는 말은 일본 식민지, 일제가
패망하면서 남기고 간 집을 적산 가옥이라고 합니다. 여동생을 등에 업은 어머니를 따라 저질렀던 사무실이 주택 영단이었다. 사무실이죠.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분해 민간에 불화는 이제 민간에 어떤 나누어주는, 돈 받고 나누어주는 거를 불화라고 합니다. 과정에 온갖 이권, 이득을 주는 권리를 뒤따랐음은 자명한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누구한테 주느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뒷돈을 받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해당 기업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우선 준다 원칙을 지켰으므로 일제히 마름이었던 친일파 관리들이 여전히 그 일을 담당하거나 재산을 불화받았다. 친일파들이. 마름은 어떤 중간 계급이었죠. 중간 관리인이었습니다. 일제의 지배를 받는, 말을 잘 듣는 그 기관과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후신이 뒤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 직원들이다. 뿌리가 이렇게, 땅 투기의 뿌리가 이렇게 깊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나 잡았다고 도리돌림. 이런 생각 뿌리는 그만큼 깊다. 아주 오래되었다. 아주 오래되었고 자기들만 땅을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했다. 그 밑에 있는 일반 국민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동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속을 챙긴 선배들, 친일파들이죠. 전혀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관행을 따라했다 한들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할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죠. 잘못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야죠. 못한다면 먼 미래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를 본받으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안합니다. 선배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배를 또 물려줄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돈을 버는 성공만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좀 단순하고 좀 삭막해지겠습니까? 잘못이 있을 때 처벌해야 되고 그 처벌이 또 아주 오래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면 당장 아프더라도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